네, 우리 1번을 선택하신 풀빛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1번 분들은 이 상대방 분하고 서로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 서로가 말로써 상처를 줬다거나 행동으로써 약간의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망을 조금 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는 일방적으로 상대방한테 쏘아붙이고 이 관계를 약간 중단시킨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관계를 중단시킨 쪽에서는 너가 잘못한 거니까 너가 나한테 연락을 다시 해라. 이런 문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섣불리 내가 연락을 했다가 괜히 또 욕을 먹거나 내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거나 괜히 신경을 더 건드릴까봐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풀빛분들이 상대방 분하고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상대방 분하고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풀어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자존심 싸움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홧김에 그냥 헤어져 하고 헤어졌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사과를 충분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연애를 할 때 우리가 충분히 해볼 것들을 다 해봤다는 그런 느낌도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기 연애를 하셨다거나 또는 이 상대방 분하고 끝이 날 줄 몰랐는데 끝이 난 그런 관계처럼 보여져요. 헤어질 때가 되면 점차 많이 싸우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식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갑작스럽게 뭔가를 알게 돼서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끝 이렇게 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홧김에 서로가 다투었을 때는 최대한 빨리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 이 상대방 분의 현재 속마음을 보면 이 관계가 정말로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자꾸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또 이제 이 상대방 분 생각에는 우리 풀빛 분들이 나에 대한 기억이 많이 좋지 않거나 지금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까봐 섣불리 다가가지는 못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지켜만 보는 모습이고, 나에 대한 기억이 조금 완화가 될 때까지 살짝 기다려본다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현재 여러분들의 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보려는 모습이 있거든요. 여기 페이지 오브 솔스라는 카드가 뜨는데, 이 카드는 해커 카드처럼 여기도 살피고 저기도 살피고 이제 염탐, 프로 염탐러 이런 것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자꾸 캐내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인이 겹쳐 있다면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정보를 묻는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SNS나 카톡 프로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살핀다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올 차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흐름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현재 여러분들의 동태를 많이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하고의 관계를 재회하기 위해서 지금은 휴식기를 갖는 중이라고도 보여져요. 자신의 마음도 왔다 갔다, 지금은 화가 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내가 미안했다가 그게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의 관계에서 섣불리 이야기를 해봐야 지금은 더 격하게 감정적인 대화들만 나누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떨어져서 쉬다가 내가 조금 있다가 연락을 해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상대가 다신 연락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 상대방 분의 앞으로 연락운의 흐름을 보면 약간 조심스럽고 경계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내 연락을 과연 받아줄까? 감정적으로 나오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 상대방 분이 고민을 하는 건 연락할까 말까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하면 좋을까? 이게 고민인 것 같아요. 연락을 안 한다라는 건 이 상대방의 머릿속에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페이지 오브 안즈 카드라거나 나인 오브 안즈, 후 오브 안즈 이런 카드들이 떴는데요. 이제 이 카드들은 모두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카드들이에요. 특히 페이지 오브 안즈 카드는 정보 전달,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고요. 후 오브 안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결합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라도 들어보자, 대화라도 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로 상대가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진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하고의 만남을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봐 그냥 대화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대화들을 서로가 이어가면서 재회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분이 먼저 굽히고 들어올 것 같아요. 서렌더의 카드가 뜨기 때문에 상대방분이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생각해보니 잘못한 것 같다. 너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상대방분이 연락이 오는 시기는 7일 뒤에서 7주 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마지막 연락한 시점으로부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이 영상을 보는 시점으로부터 7일에서 7주 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7주라고 해봐야 한 달하고 3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헤어진 시점에서 재회를 원할 때는 하루하루가 1년 같을 수가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잘 살고 있으면 그 사람도 눈치를 보다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 연락을 툭 하고 던져보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을 하면서 밥 못 먹지 마시고 잠 못 자지 마시고 어차피 연락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잠시 우리는 한 명이 여행을 가서 연락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 사람이 지금은 북한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올 사람 내가 현재는 내 할 일 하면서 내 발전을 꾀하고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풀빛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네, 우리 2번을 선택하신 풀빛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헤어졌다, 사귀었다를 반복하신 분들이라거나 또는 이제 계속 지속적인 문제로 서로가 다투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다가 헤어질 고민을 서로가 여러 번 하다가 헤어지게 된 경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분하고 여러분들은 조금 거리감도 느껴지는 카드가 뜨기 때문에 서로가 현재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으시다거나 어느 한쪽이 차단을 해서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Four of Wands라는 카드가 이제 키워드 자체가 결혼이라거나 미래, 안정적인 것, 축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만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이 사람과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참 좋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연애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서로에 대해서 강한 끌림도 있었고 즐거울 때는 굉장히 즐겁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쪽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일들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이 일이 많이 바빠졌거나 내가 주변 상황에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한쪽에 신경을 잘 쓰지 못했던 그러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풀빛분들은 이 상대방분에 대해서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성이 생긴 것인지 권태기인 건지 왜 나한테 이렇게 반응을 자꾸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지쳐 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냐? 아니면 너가 요새 뭐가 문제가 있냐? 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내가 알아듣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서로가 이제 끝나지 않는 그런 싸움들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꾸 말꼬리에 꼬리를 또 물고 계속해서 늘어지는 그러한 싸움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서로한테 좀 충고, 지적 이런 것들로 다가오는 대화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로 헤어져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건강한 연애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연애를 하면서도 힘든데 놓으면 더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에 힘들더라도 옆에 있자라는 생각으로 헤어지지를 못하고 서로가 있었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풀빛분들도 이제 정말로 우리가 끝이 난 것인가?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나? 정말 헤어진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의 충격을 조금 받았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상대방분의 속마음을 훑어보면 이 상대방분은 우리 풀빛분들이 자신에게 너무 예민했고 또 자신만의 너무 높은 기준치를 나한테 적용시키려고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분은 답답함도 느끼고 내가 이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내가 이 관계에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가 없다.
자꾸 나도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노력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포기를 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이 상대방 분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자신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이 상황을 계속 지속시키면 너무 지칠 것 같고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내려놓았다라고 상대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졌지만 여러분들의 동태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을 살피게 되고 또 염탐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이 상대방 분은 지금 당장은 약간의 소유욕인 것 같아요. 내 것이었던 우리 풀빛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근황을 자꾸 살피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젠 다 잊었나? 정말로 나를 이제 다 잊고 잘 지낼 수 있나? 헤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잘 지내는 건가? 후련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과정에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지 말고 상대방 분이 더 안달이 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좋거든요. 이 상대방 분한테 연락이 오겠느냐라는 카드에서는 카드가 너무 좋거든요. 연락 오는 카드랑 카드는 3장 모두 떴어요. 여기 보면 Six of Wands라고 해서 이제 좋은 소식을 받는 카드가 뜨고요. 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이렇게 뜨는데 이 카드도 돌고 돌아오는 그런 카드예요. 역마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변동, 나한테 급격하게 오는 소식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또 Eight of Wands 카드라고 해서 이 카드는 SNS, 연락 수단 그 자체를 이야기하게 되는 카드예요. 또 급변하는 상황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역마의 카드가 2장 그리고 연락이 오는 카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총 3장이 상대방 분한테 연락이 오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당장은 이 상대방 분이 조금의 상실감을 더 누려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꾹 참고 정말 독하게 상대방 분을 잊어보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대방 분이 연락이 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티를 내셔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내 마음에서 여유를 갖고 괜찮아져야 상대방 분한테 그러한 행동도 나가게 돼요. 상대가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차갑게 한다고 해서 상대가 포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더 안달이 날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정말 진심으로 나에 대해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다면 몇 번이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락을 시도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상대방 분하고 여러분들은 연락이 닿을 수가 있고 상대방 분이 후폭풍을 심하게 겪고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이 후폭풍이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상대방 분에게 잘 하시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늘 상대방 분한테 나한테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안 돼? 이렇게 해주면 안 돼? 나는 너한테 노력을 해보려고 이런 것들도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해주지 않아? 라고 했던 말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치고 지겨운 말들이었지만 지금 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 아, 내가 정말로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따스하게 얘기를 해줬더라면, 조금만 더 사랑을 줬더라면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상대방 분이 약간의 반성, 뉘우침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다 보니까 내가 못해줬다는 생각에 자꾸 여러분들이 나한테 잘해줬던 것만 떠오르고 못해줬던 것들은 어느 정도 미화가 되면서 아, 그래, 그런 못해줬던 부분들 또는 우리 풀빛분들에 대해서 단점들도 내가 조금 더 회복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연락을 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이 연락 오는 시기는 12일 뒤 또는 12주 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주면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연락으로부터 3개월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저희는 3개월이 지났어요. 헤어진 지 마지막 연락을 한 지 3개월이 다 지났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 상대방 분한테 언젠가 한 번은 연락이 오겠지만 나도 마음을 조금 다스려야지. 이제는 내 마음에서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나도 새로운 사람 만나려고 생각을 해봐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여유를 찾을 때 이 상대가 훅 하고 갑작스러운 시기에 예측하지 못했던 시기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재회라는 것은
끊어진 적이 있어야 재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끊어지고 나서 연락을 간간히 하고 지내고 내가 계속 매달리고 붙잡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재회라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분한테 나를 잊게 만들어주는 좋은 소스를 제공해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풀핏분들도 마음 단호하게 먹고 모든 걸 다 차단하고 한 3개월은 지내본다라는 생각으로 지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연락 올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때 최선을 다했고 내가 정말 마음으로 애써서 해줬다면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풀핏분들 자존감을 되찾고 여유를 되찾으세요. 한 번씩은 다 염탐을 하고 한 번씩은 다 연락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애 상담을 매일 하잖아요. 제 말을 좀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풀핏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상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네, 우리 3번을 선택하신 풀핏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현재 이 상대방분하고 관계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사람하고 다시 이어지기가 어렵지 않나, 연락도 안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대방분의 현재 모습이 본인 옆에 다른 이성이 있는 그러한 흐름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상대가 환승 이별을 했다든지 또는 헤어지고 나서 이 상대가 빠르게 다른 이성이 생겨버렸다든지 하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 상대방분이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빨리빨리 다른 이성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잘 지내고 있는 듯한 그러한 상대방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고 그러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괘씸하기도 한 그러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상대방분이 우리 풀핏분들의 생각을 전혀 안 하느냐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상대방분의 기억에 추억이라는 과거 회상 카드가 뜨고 또 본인 혼자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모습의 카드가 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상대방에게는 근심처럼 내려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서로가 연애를 할 때 서로 맞지 않는 무언가 한 가지가 강하게 있었을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전혀 다른 그런 한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당장은 결혼이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상대방 쪽에서는 결혼을 집요하게 몰아붙인다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예시처럼 여러분들도 상대방분하고 전혀 해결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점이 하나 있으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하고 싶고 서로 더 마음이 깊어지기 전에 그냥 여기서 끊어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분이 현재는 여러분들하고의 관계에서 회피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나의 주장을 굽히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상대방분이 다른 이성이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대방분은 여러분들과 헤어진 후에 자기가 다른 이성을 나하고 관심이 서로 가는 그런 이성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소개팅을 많이 받아본다든지 또는 여기저기 이렇게 기웃거려 본다든지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이성들을 보고서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들을 상대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상대방분은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생각을 전혀 안 해보지는 않아요. 다시 만나도 괜찮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완전히 싫거나 정이 떨어지거나 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이 나에게 매달리는 모습이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를 좀 높게 측정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낮게 측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 상대방분을 끊어내시고 상대방분 혼자서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잠깐 끊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분은 연락을 웬만하면 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들이 뜨거든요. 근데 딱 한 장이 연락이 올 수 있는 카드가 뜨는데 이제 이 카드는 굉장히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그러한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분의 마음이 왔다 갔다 변하다가 어느 순간 하루 술을 먹고서 이성의 끈이 놓여진 상태라든지 또는
이제 센치한 새벽이라든지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정신줄을 웬만하면 꽉 잡고 있으려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좀 회피를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더라도 부재중이 남겨 있어서 여러분이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니까 그걸 씹는다든지, 상대방 분이 술에 취해 연락을 해서 내가 맨정신에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음날 연락이 없다든지 답이 없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 분이 만약 그런 시간에 연락이 오면 받지 마시고 상대방 분한테 왜 연락했냐는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 생각에는 궁금증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실수로 연락을 했는데 그럼 왜 연락했냐는 말이라도 보통은 물어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호기심이 자꾸 생기면서 여러분들을 염탐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다른 이성이 벌써 생긴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이성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연인과의 상황이 많이 좋지 않거나 자신이 이성의 끈이 많이 놓여져 있는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갑작스럽게 연락을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의 이런 연락은 단기적이고 우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락을 받아주지 마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이 연락 올 수 있는 시점은 11일 뒤 또는 11주 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10일이라는 숫자가 뜨면은 이제 보통 친구 같은 그런 마인드를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연락을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아주 진심을 다해서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현재 다른 이성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 분을 지금은 끊어내 주시고 나중에 추후에 제대로 된 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려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상대방 분을 다시 재회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재회를 하지 마시고 상대방 분을 대차게 차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자기 개발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별을 겪고 아파하고 난 후에는 더 성장을 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했다면 분명 한 번쯤은 연락이 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연애 상담을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대가 다른 이성이 벌써 생겼어요 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살면서 나하고 잘 맞는 이성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상대가 만약에 빠르게 다른 이성을 만났다면 그래, 네가 나를 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네, 우리 4번을 선택하신 풀핏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4번 분들은 서로 굉장히 강한 끌림으로 인해서 만나셨던 것 같아요. 모임이나 어떤 단체,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어도 서로가 굉장히 강한 끌림이 있었기 때문에 점차 상대가 나에게 호감을 표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 흐름에 맞춰서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했고 그게 연애로 잘 이어졌던 흐름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가면 갈수록 이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거나 이제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한다거나 좀 귀찮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쉬고 싶다는 말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상처가 되었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나한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점차 권태감을 느껴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많이 힘들고 지쳤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상대방 분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연락 문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서로가 쌓아두고 쌓아놓다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전부터도 천천히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러다가 정말 헤어질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끙끙대면서 참아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경우는 여러분들 쪽에서 헤어지자고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헤어지자고 했지만 상대방한테 뭔가 차인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헤어지자라고 했더니 그냥 곧바로 알았어 라고 해버린다거나 또는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더 이상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슬프고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잡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그래도 가버린 것을 어떡하나. 그리고 그 전부터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도 매우 지치고 지쳤기 때문에 이 관계는 끊어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더 이상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받고 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 관계의 이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였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점차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한번 잡아볼 걸 그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우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그런 화가 나기도 하고, 상대방이 괘씸하기도 한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애증처럼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대방분의 현재 모습은 홀로서기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이분이 아마도 여러분들하고의 연애를 지속하면서 꼭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관계에 대해서 매너리즘, 권태감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마음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 관계를 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내 마음을 스스로 정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던 찰나에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느꼈다든지, 또는 어느 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즐겁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아서 그냥 끊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갑자기 말을 내뱉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대방분은 말 그대로 방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해서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을 완충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점점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소모가 되어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움직일 수가 없고 쥐어짜내서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쥐어짜낼 힘도 남지 않았다. 이것이 상대방분의 실질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카드를 봤을 때는 스스로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하고, 여러분들과 만날 때는 눈치 보여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면서 자신만의 자유를 좀 누리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도 하면서 이것저것 다양한 시도도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별을 했을 때가 굉장히 좀 후련하기도 하고 자유를 되찾은 마음에 너무 좋았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가는 것을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 풀빛분들이 상대방에게 인내도 굉장히 많이 해주었고,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헤어질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 하는 바람에 이것저것 조금 해보신 것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분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 기억이 나고, 나한테 그래도 최선을 다해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나한테 따스한 말 한마디 해주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나를 챙겨주고 좋게 바라봐주고 자존감을 높여준 건 그래도 우리 풀빛밖에 없었는데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염탐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도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방분은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자꾸 그리게 되고, 자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고 싶고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마음에 이런 마음들을 자꾸 누르고 누르면서 염탐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을 때 그 시간에 안달이 나게 돼서 연락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픈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투 이런 것들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제는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것이 질투가 나고 후회가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을 놓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러한 흐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풀빛분들은 상대방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조금이라도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자존감도 높이고 자기 발전을 꾀하고 있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대방분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처음에는 자신의 자존심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연락을 한번 해봤다가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받아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약간은 매달려 보는 형태로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방이 연락이 오는 시기는 7주 또는 7개월 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연락한 그 시점으로부터 7주, 7개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7개월이 너무 멀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는데, 이 상대방분이 이렇게 방전이 된 이유는 여러분들과의 관계 때문만은 아니에요. 자신의 주변 상황도 이것저것 아주 큰일은 아니지만 자질구레한 것들이 신경 쓰이는 것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신경 쓰이고 뭔가 제대로 잘 풀려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도 투자를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내가 이 과정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더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것 같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포기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연락을 하지 않고 가만히 쉬고 싶은 시기도 있는데, 이제 그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쉬면 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조차도 이 상대방분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심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적인 여유보다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만큼 연애를 다시 하고 싶어지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번식을 하려는 그러한 습성을 지닌 동물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성의 생각이 들 때, 연애를 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잘 가꾸시고, 이 상대방분을 만나기 위한 그런 노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하고 싶었던 것도 해보시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보시기도 하시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인연이든 여러분, 한 번쯤은 진심으로 사랑을 했다면 정말 한 번쯤은 연락이 닿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연애 상담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한 번쯤은 꼭 연락이 닿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최선을 다했던 그 나의 사랑과 노력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네, 마지막 5번을 선택해주신 풀핏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5번 풀핏분들은 상대방분하고 여러분들이 되게 잘 맞았어요. 쿵짝도 잘 맞고 또 이렇게 장난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았을 것 같아요. 또 상대방분이 우리 풀핏분들을 되게 아껴주고 좋아했던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이 상대방분은 좀 한 번 아니면 아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상대방의 성격 자체가 평소에는 유순하기도 하고 또 웬만한 거는 다 참지만 내가 한 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단호하게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대답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한다든지, 뭐 이렇게 원하는 대답이 있어서 질문을 던지면 그것에 대해서 눈치가 좀 빨라서 그거를 대답을 안 해버린다든지 장난으로 넘겨버린다든지 이러한 모습이 상대에게 있었을 수 있어요. 이 상대방분은 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같기도 하거든요. 성실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방분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고 틀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도 보여져요. 근데 우리 풀핏분들 정말 죄송한데 여기 카드 흐름이, 저는 우리 풀핏분들이 상대방분한테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상대방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약간은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그러한 카드들이 떴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분하고의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셨다거나 익숙함의 소중함을 조금 잃었다거나 또는 한순간의 실수로 상대방분한테 잘못을 했다거나 또 우리가 반복되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상대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해버렸다거나 거짓말을 좀 했다거나 이런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분은 단호하게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이제는 못하겠다, 지친다, 너는 변하질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을 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분의 마음은 여러분들하고의 관계에서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사랑의 감정도 이제는 지치고 힘든 마음들에 가려져서 그 사랑이 예전처럼 뿜뿜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상태가 보여져요. 이 상대방분은 우리 풀핏분들이 굉장히 활달하기도 하고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처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풀핏분들을 주변 사람도 잘 챙기고 이렇게 너도 나도 잘 어울려져서 노는 그런 사람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상대방분은 그러한 여러분들이 가끔은 불안했고 또 자꾸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이 상대방 분은 기초적으로도 기본적으로도 어느 정도 의심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성격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줬으면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하고 헤어지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맞다. 감정은 남아있어도 이성적으로는 헤어지는 것이 앞으로 계속 만난다면 꾸준히 힘들 만한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을 지금 요만큼만 아프고 빡세게 아프고 일시불로 아프고 많은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상대가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아봤어도 단호하게 반응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 행동만 참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상대방 분에게 내가 그러지 않겠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받아주면 안 되겠냐.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상대를 잡아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상대방 분은 좀처럼 받아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고 지금은 내가 상대를 짝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다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정리를 하려고 극복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는 이 사람과는 미래에 함께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적으로 서로가 잘 맞지 않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너무 사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상대방 분은 내가 참을 만큼 참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만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대방 분은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중이기 때문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그 어떤 변화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굳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티내고 싶지도 않고 뭔가를 의미부여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저 여기에서 멈춰서 나는 극복해보겠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잘 지내는 모습이라든지 뭐 예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연애 컨설팅을 했던 경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를 잘못한 상황에서 헤어졌다면 여러분들은 한 2달 정도는 꼼짝없이 멈춰 있으셔야 돼요. 못해도 2달까지는 못 가겠다. 참을성이 없다라고 하시면 1달 정도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고 굉장히 정적으로 계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평소에는 활달하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항상 일집인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신다든지 상대방 분한테 그 어떤 변화도 보여주지 않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계시는 것이 좋아요. 이 사람이 변화가 없는 게 나한테 마음이 다 식어서 아무런 변화도 요동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극복하려고 애를 쓰느라 아무 일도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미련이 남았지만 그저 자신의 의지로 떠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카드는 한 번쯤은 되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카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능성, 아주 일말의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참 동안 변화를 주지 않았다면 2달 정도 후에 상대방 분한테 은근슬쩍 연락을 해보시면 좋아요. 혹시 잘 지내? 그냥 문득 어딘가를 지나가다가 너의 생각이 나서 연락 한번 해봤어. 나는 요즘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지겹고 해서 일집 반복하면서 요즘에는 뜨개질도 해보고 있어. 문득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과거의 나의 행동에 부끄럽기도 하더라. 너는 어디에서든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지가 강한 사람이니까 항상 잘 지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굳이 답을 주지 않아도 되는 연락을 남겨두시면 좋아요. 거기서 포인트는 정적인 여러분들만의 차분한 취미를 하나 이야기를 던져주시고 또 상대방이 굳이 물어보지 않았지만 내가 요즘에는 이런 걸 하고 지낸다 라고 이야기를 덧붙여 주는 거죠. 상대방 생각에는 왜 이렇게 주절주절 떠드나? 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답장이 오지 않더라도 내버려 두시고 답장이 오면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더 이상 답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도 프로필 사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정적인 행동을 했다 또는 정적인 취미를 했다는 것에 대한 성과물을 하나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뜨개질이 완성된 사진 이런 것 있잖아요. 또는 뜨개질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올려주시면 좋아요.
또 거기에서 프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바꾸시면 안 되고 차분함은 유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을 바꾸신 후에 또 한 달은 얌전히 있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꾸 조언을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대방 분에게 이대로 흘러가면 연락이 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상대방 분은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하고 화가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연락을 하기보다는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려는 노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언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